안녕하세요. 승썰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회식도 많이 줄어들었고 늦게까지 그렇게 술 먹는 문화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술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상담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음주운전도 있고요.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을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술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을 하겠죠. 경찰관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 보내든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갔을 건데 경찰관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를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게 생겨가지고 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그런 공무집행방해 사건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술 마신 상태에서 필름 끊겨가지고 어디 거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온 경찰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형사 범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두 번째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세 번째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강간했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그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마치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 법익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예요. 말하자면 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국가적인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한 죄만 합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한 명이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해서 이 가해자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 내규에도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절대 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것이 제일 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상대방과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합의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그런 죄이다 보니까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반영받을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마신 상태에서 공무원을 때려가지고 경찰을 때려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되면 그냥 법에 정해진 그런 어떤 형을 전부 다 그냥 얻어맞아야 되는 것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굉장히 형이 센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합의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이 경찰관의 국가적 기능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 경찰서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잘못을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덜어는 선처와 관련된 어떤 확인서를 써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내가 정말 잘못했고 이것은 내가 기억을 잃어서 그런 것이지 경찰에 대한 어떤 모멸감이나 멸시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차례 이렇게 해서 좀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서 합의서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차곡차곡 하나 쌓아서 그것을 나중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한 10년 전 판례이긴 한데 대법원에서 이런 합의를 금지하는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경찰 공무원의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찰분들이 이 피의자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점들을 잘 쌓아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여러분 변호사 선임을 빨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찰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꼭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선임하셔가지고 상황을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